쫄깃한 식감, 감칠맛 하나로 대한민국을 평정한 건강식 족발. 푸짐하고 넉넉하게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복된 음식. 돼지 한 마리의 평균 무게 0.8톤, 그 육중한 몸을 지탱하던 힘의 원천. 돼지족이 진한 간장 육수와 함께 어우러지면 5천만 국민 건강식 족발이 탄생된다. 발을 강조하는 견말인 족발. 욕심부려 지은 이름만큼이나 2배의 맛, 2배의 즐거움을 주는 족발. 그 즐거운 맛의 향연이 지금 시작된다. 동네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된 장충동 족발골목. 지금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먹자골목이 됐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족발골목을 지켜온 터줏대감 전숙렬 할머니. 야, 여기 파전하고 빈대떡 깨줘. 배다고도. 여든이 넘은 고령의 몸이지만 할머니는 가게 안에서 가장 바쁘고 또 유능한 현역 근무자다. 할머니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육수 검사. 이게 쪽발 삶는 육수지. 이게 쪽발 삶는 육수. 진하게 우러난 간장 육수. 할머니가 각별한 관심을 쏟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국물이 잘 됐어요, 이게. 내가 지금 83이거든. 그러니까 그 나이를 따지니까 내 나이하고 같이 먹어가는 거예요. 국물이 나한테 사랑하는 동무. 별다른 특징 없던 돼지족발을 기가 막힌 감칠맛으로 변신시켜놓는 신묘한 육수의 세계. 반백년 세월이 녹아든 이 족발이야말로 장충동 족발의 진정한 역사다. 거기 앉으세요. 이 족발을 먹기 위해 수없이 문턱을 넘나들던 단골 손님들. 오늘도 족발에 얽힌 이야기 보따리가 펼쳐진다. 장충체육관에 김일 선수가 레슬링 시합을 한다면 족발 먹는 사람들이 그냥 많이 친다고. 일본 놈을 이기다 보면 또 권투 김기수 참편되다 보면 흥분해가지고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기성선발 프로레슬링 대회 최종 경기를 보여드립니다. 장충동에 실내 체육관이 생기면서 레슬링이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던 그 시절, 그 흥행에 힘입어 인기를 누리는 음식이 있었으니 관중과 배고픈 선수의 허기를 푸짐하게 채워준 족발이었다. 경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여기가 발달이 된 거지. 장충동의 경기가 항상 안 떨어졌으니까. 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음식 족발. 우리 민족은 이 족발을 어떻게 먹어왔을까? 동의보감을 보면 두꺼운 돼지의 족은 산모들의 모유 수유를 돕는 약선 음식으로 기록돼 있다. 족발 자체는 이제 돼지족발과 이제 소족발이 있는데요. 돼지족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구하기가 쉬운 그런 서민층의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된장을 풀어 잡냄새를 제거하고 파와 생강 등 최소한의 재료로만 돼지족을 요리했는데 별다른 기술 없이 2~3시간 푹 삶아 완성하는 돼지족 요리. 비록 모양은 투박할지라도 찰지고 쫀득쫀득한 맛, 그 자체로 훌륭한 별미가 돼주었다. 하지만 임금님 수라상이나 지체 높은 양반가에서는 돼지족보다는 우족을 이용한 요리가 상에 올랐는데 우족은 주로 탕으로 이용을 했는데요. 임금님의 건강을 위해서 족편 그리고 용봉족편, 족장 등의 요리로 진상을 했고요. 구하기 힘든 재료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했던 것이 바로 족편. 어려운 손님이 찾아오거나 특별한 날 주안상에 보기 좋게 올리던 음식이었다. 손끝이 야문 아녀자들도 쉬이 흉내내기가 어려웠던 임금의 음식. 우족편과 서민들이 즐겨 먹었던 돼지족 요리, 그 맛이 궁금하다. 다양한 전통 음식들이 한자리에 모인 인사동. 우족편과 삶은 돼지족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시민들을 만나보았다. 전통 종요리,
과연 현대인들에게 어떤 점수를 받게 될까? 요새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맛, 옛날 맛. 노인네들 먹긴 좋아요. 물렁물렁해서. 영양도 좀 보충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지. 간장 양념을 만나면서 구색을 갖춘 요리로 진화하게 된 족발. 그 기원은 과연 어디일까? 곡창지대에서 나는 조나 소스로 양질의 가축을 키웠던 황해도는 유달리 돼지고기 요리가 발달한 곳이었다. 황해도 출신의 추향추 향토 음식 연구가에게 그 기원을 들을 수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족을 가지고 요리를 많이 해요. 족만 가지고도 한 10가지 정도? 황해도 족요리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이 간장 양념으로 족발을 조려낸다는 것이다. 이 콩간장을 넣게 되면은 돼지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단백질 섭취가 완전히 되는 거야. 이게 영양적으로 굉장히 풍부하다. 현재 족발의 모습과도 가히 흡사한 이것이 바로 갱엿과 간장으로 조려낸 황해도식 돼지 족조림이다. 그 6.25 동란 이후에 이북분들이 이제 남한을 하시면서 그쪽 황해도 쪽에 그 족발을 가지고 많은 곳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합니다. 황해도와 서울을 거친 족발은 각 지역의 특색과 맞물려 고유의 족발로 발달했다. 대한민국 제1의 항구도시 부산은 싱싱한 해산물이 매일 쏟아지는 곳으로 그 특성을 살려 특화된 족발 요리를 내놓은 지 30년에 가깝다고 한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곳 부산 족발거리를 찾아오게 되었고 하나의 명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데 도대체 어떤 족발 요리길래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것일까? 아니 이것이 정말 족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족발이 있는데 부산에만 와야만이 이 내체 족발을 먹을 수 있어요. 와, 오늘 진짜 많네, 양봐라. 먹는 모습을 보아하니 우리에겐 낯설지 몰라도 부산 사람들에겐 꽤나 익숙한 모양이다. 부산하면 수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산물에 들어가는 뭐 문어, 해삼, 새우 이런 걸 넣어서 족발하고 같이 먹을 수 없을까 하고 만든 게 부산만의 특별한 족발입니다.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돼 이제는 부산 사람들이 사랑하는 맛으로 통하고 있는 냉채 족발. 싱싱한 해산물과 쫄깃한 족발의 이색적인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턱 쏘는 맛이 관건인 겨자 소스다. 부드러운 식감과 알싸한 맛, 그리고 물리지 않는 산뜻함으로 식욕을 자극하는 냉채 족발. 새로운 시도가 만들어낸 족발 요리의 그 맛이 궁금한데 바다에서 족발이 펄럭이는 느낌? 화끈한 부산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부산 특유의 족발 요리로 자리매김한 지역 별미 음식이다. 전통 열이 살아있는 멋과 맛의 고장 전라북도 전주. 천혜의 자연과 양반 문화의 발달은 전주의 화려한 음식 문화를 꽃피웠다. 감칠맛을 중요시했던 전주 음식의 특징을 고스란히 이은 족발집이 있다는데 전주 사람들은 다 알아. 또 이 집만의 특이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20년 전에 먹는 거 똑같아요. 44년간 한자리에서 족발을 만들어 온 이곳은 콜라겐 덩어리인 족 부분만을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된장을 분물해 돼지족을 초벌로 삶아내는 이유는 누린내를 제거해주기 위해서라는데 그렇게 삶아진 돼지족은 환상의 짝을 만나게 되니 바로 전주 족발의 활용점정이 될 고추장 양념이다. 66년부터 쭉쭉 유지해 나온 것이에요. 지금 이게 고추장 외에 하여튼 한 13가지 정도가 들어가. 그렇다면 전주에선 왜 족발에 고추장 양념을 발랐던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과 인접한 지역에 있던 전주.
두 고을의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고추장을 이용한 순창의 음식 문화가 흡수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껍질 깊숙하게 배어든 매콤한 맛과 입안에서 쫙쫙 달라붙는 쫀득한 식감으로 양념족발은 오랜 세월 전주인들의 별미식으로 자리매김했다. 매운데 땡겨 이게 끝맛이 땡겨요.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구이를 해가지고 빨갛게 해서 매콤하게 만드는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저 35인데 36년 단골이에요. 네? 우리 엄마 아빠 뱃속에서부터 와가지고 36년.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맛으로 사랑받고 있는 양념족발. 전주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자부심이 될 전주의 대표 음식이 되고 있다. 세월과 환경에 따라 모양과 조리법을 달리해 우리의 입맛을 유혹하는 돼지족. 세대가 변하면서 또 한 번 족발의 변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녁 시간 찾아드는 젊은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한 족발집. 족발이란 투박하고 촌스러운 음식이란 편견을 뒤엎는 젊은 감각에 세련된 족발이 만들어지고 있다. 고소한 족발에 채소를 가득 쌓고 그 위에 과일을 갈아 만든 화이트 소스를 뿌려주는데 쉽게 상상할 수 없었던 신선한 만남이다. 젊은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족발하면 살찐다고 생각을 하고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야채 곁들여서 그렇게가 드시면은 샐러드 느낌의 족발. 이 집에서 맛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요리, 빨간 빛깔이 먹음직스러운 매콤새콤한 고추장 샐러드 족발이다. 신선한 아이디어로 중무장한 샐러드 족발. 과연 맛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을까? 먹고 가서 집에서 또 생각나는 맛. 드레싱 야채 족발에 섞이니까 되게 신선하고요. 입안에 부드러움이 자꾸 맴도는 것 같아요. 세대 불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한 족발집. 과연 이곳 족발의 특징은 무엇일까? 마늘의 알싸함을 없앤 그리고 아주 손님들이 좀 선호할 수 있게끔 만든 이 양념장이 저희 집만의 노하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족발을 탱글탱글하게 삶아 준비하고 건강식품의 대명사 마늘과 13가지 재료를 구워 만든 간장 양념의 만남. 건강과 맛, 모양까지 욕심 많은 현대인들의 욕구에 충실한 마늘 족발이 완성됐다. 화려한 자태에 일단 만족한 손님들. 그렇다면 맛에서도 구한 점수가 가능할까? 마늘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는데 이게 마늘 향이 전혀 안 나고 담백해서 애들이 먹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딱 진짜 쏙쏙을 딱 먹으면은 이게 이 맛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테이크를 풀코스로 즐길 수 있는 한 레스토랑. 여느 스테이크 하우스와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곳. 하지만 주 메뉴인 비프 스테이크의 인기를 뛰어넘는 새로운 메뉴가 있다는데. 자, 조리장님이 공개한 이것은 과연 무엇? 이게 저희가 스테이크로 쓰는 족발 부위입니다. 족발로 스테이크를 만든다? 짠맛이 강한 간장보다는 달달한 테리야끼 소스로 고기에 밑간을 해 굽고 족발과의 천생연분, 돼지고기의 소화를 돕는 새우젓으로 스테이크 소스를 준비한다. 비프 스테이크보다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여야 완성되는 돼지 족발 스테이크. 투박한 돼지 족발에 그야말로 가열찬 변신이다. 비프 스테이크와 비교해 모양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 놀라운 진화. 족발 스테이크 나왔어요. 맛있겠다. 이거 그냥 먹는 거예요? 썰어 먹는 거예요? 썰어 먹는 거예요? 네, 나이프로 썰어서 식사하시면 되세요. 평소 스테이크를 즐겨 찾는 스테이크 마니아인 손님들. 생소한 족발 스테이크를 먹어본 그 소감이 궁금한데.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못 드시는 분들이 와서 스테이크를 못 먹어도 족발 맛이 나니까 그래도 드시기에는 편하실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이렇게 뜯으면서 먹을 때는 좀 창피하잖아요. 근데 여기 스테이크 집에 와서
우아하게 칼질하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의 전통과 뭉근한 세월의 덮개를 입고 우리의 입맛을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는 돼지족발. 어떤 재료와 만나도 최상의 맛을 내는 족발의 맛있는 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이곳에 있는 족발 골목. 이른 저녁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즐거운 만남을 갖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로 족발을 써는 손길들도 바빠지기 마련. 하루 저녁에도 몇 번을 졸여내야 하는 족발이지만 허투루 졸여내는 법이 없는 것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비결이다. 정성을 다해 졸여낸 족발을 먹기 좋게 잘 써는 것도 노하우. 여기에 푸짐한 인심을 더해 손님상으로 내가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족발로 손이 간다. 고소하고 영양 만점인 족발 한 입에 쌓인 피로는 간데 없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데 이곳 족발집의 하루 판매량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루에 족발 180개, 200개 정도 나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족발을 즐기는 이유는? 이제 한번 맛도 좋고요, 피부에도 좋다고 해서. 한 달에 2번, 3번은 먹죠. 담백하고 쫄깃쫄깃한 맛. 씹으면 씹을수록 우러나는 맛. 저렴하고 기름기가 별로 없고 묵직하니까 중독성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모, 여기 앞다리 좀 주세요. 이모님 뒷다리 하나만 주세요. 주문이 나눠지는 이유는 뭘까? 앞다리가 훨씬 더 쫀득하고 맛있어요. 아주 부드러워. 뒷다리가. 과연 족발의 앞다리와 뒷다리, 그 맛의 차이가 있을까? 한식탐험대 제작진. 축산물 유통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는 육류 전문 시장으로 가서 그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족발 도매업에 종사한 지 30년. 족발을 보기만 해도 그 맛을 안다는 김동현 씨. 이 맛도 틀리다는 게 이게 앞다리하고 뒷다리 가격 차이도 있고, 이게 뒷다리는 이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받았을 때는 이거 12,000원 받는다는 거지. 앞다리는 한 300~400g 차이 나는 거지. 이게 앞다리는 살이 좀 더 붙었고 또 먹기도 좋고, 이게 다리가 단단해가지고 쫄깃쫄깃한 맛이 있고, 뒷다리는 살이 좀 적고 담백하고 좀 이제 쫄깃쫄깃한 맛에 둘 다 아무거나 드셔보고 평가를 하세요. 결국 개인 취향에 따른 맛의 차이라는 말씀. 그런데 족발 맛에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족발집이 있어 찾아가 봤다. 이른 시간임에도 손님들로 가득한 족발집. 과연 어떤 족발이길래 맛이 다르다고 하는 걸까?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보통 족발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아침에 족발 들어온 거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2차적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중입니다. 멍들고 상처 입은 거는 일단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이물질이라든지 확인을 하는 거죠. 조리장의 깐깐한 심사를 통과한 족발은 개수대로, 심사에 탈락한 족발은 바로 반품 처리된다고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선별된 족발은 다시 한번 꼼꼼히 면도질을 해야 한다는데, 족발은 껍데기 맛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면도질을 해서 깎아내면은 그만큼 부드럽고 쫀득거리는 맛이 더 나요. 시간과 정성을 들여 면도를 마친 족발은 한눈에 봐도 깔끔해 보이지만 얇디 얇아 보이는 껍질이 과연 족발의 쫀득한 맛을 제대로 낼 수 있을까? 삶고 나면은 아시게 될 거지만 보시면은 원상복귀가 다 되니까. 정말 그 맛을 제대로 내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손질된 족발을 간장 육수에 넣어 2시간가량 잘 졸여낸다. 졸여진 모습이 아까와는 사뭇 다르게 탱글한 자태를 보이는데, 그래도 그 맛을 봐야 할 터. 일단 졸여낸 족발은 진열장에 넣어둔다고 하는데, 뜨거울수록 맛이 있으니까 보온 효과를 하기 위해서 진열장에다 넣는 거예요.
까탈스럽게 고르고 골라 손질한 족발. 이제는 그 맛을 증명할 시간. 야들야들 탱글탱글한 족발을 먹기 좋게 정성 들여 잘 썰어준 뒤 접시에 푸짐하게 담아 기다리고 있는 손님상으로 내가면 새우젓에 찍어 한 입, 쌈 싸서 한 입.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 그냥 고유의 그냥 족발 그런 맛. 옛날에 먹어봤던 엄마가 해줬던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이 좀 먹기 좋았습니다. 수육처럼 부드럽고 연하고 해서 입에 살살 녹아요. 살살 녹는다는 족발의 찰떡궁합. 그것은 바로 무채. 갖은 양념에 찹쌀풀을 더해 무쳐낸 무채는 아삭한 식감은 물론 소화에도 좋다고 한다. 쫀득쫀득하고 이게 그 뒤에 감칠맛이랄까 그런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여기 족발은 많이 먹어도 그게 좀 계속 가요. 오래 가요. 느끼한 게 없이 첫 맛이 그대로 쭉 가요. 조리장의 정성과 노력이 더해져 정직한 맛을 내는 족발이 완성됐다. 또 다른 진미를 찾아온 곳은 충청북도의 한 재래시장. 이곳에 소문난 맛의 족발이 있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다 이렇게 몰려들어요. 유명세가 있나 봐요. 남자들 술안주 하면 최고라고 그러던데 남자들은. 옛날부터 유명하대요. 왜요? 이제 시어머니가 하다가 며느리가 이제 또 이제 전통을 받은 겨. 맛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오죠. 여기 가죠, 여기 앞으로. 저로? 전국적으로 소문났다는 이 집. 옛 정취가 물씬 묻어난다. 과연 어떤 맛이 기다리고 있을까? 손님들 모두 하나같이 손으로 잡고 뜯는 모습이 이색적인데 역시 족발은 뜯어야 제맛? 그런데 접시엔 연골 부분만 한가득. 저기 한 접시. 기본 나가는 거 한 접시. 안 작는데 저게 다 한 마리 분량인데. 보통 족발과는 달리 살코기는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도대체 이 족발의 정체는 뭘까? 요거는 그냥 미니족이라고 보통 그러면서 발만 이렇게 자른. 요게 진짜 오리지널 족발이죠. 예전에 어머니가 처음 할 때는 이렇게 발만 족발이 이렇게 발만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 나중에 이제 왕족이라고 해서 이제 위에 살까지 많이 붙은 발이 나왔었는데 위에 고기는 아무래도 그건 살코기 사태 살코기고요. 족발이라고 그러면은 요 완전히 힘줄 요 발에 있는 요 힘줄 이런 걸 잡수는 재미로 잡숴야 되기 때문에 족발은 요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미니족이라 부르는 족발을 마늘과 생강 그리고 간장만으로 푹 졸여낸다는데 너무 오래 졸이는 거 아닌가요? 족발은 이렇게 말랑말랑 할 정도로 푹 물르게 익어야 돼요. 이렇게 좀 덜 익으면 질기고 잡수기가 나쁘고. 살코기는 없이 순수하게 돼지족만 졸여낸 족발. 그래서 썰어내는 것이 아니라 연골을 따라 먹기 좋게 잘라내는데 대물림한 손맛도 한몫한다고 한다. (30년) 넘게 미니 족만을 고집하고 족발 본연의 맛을 살려내고 있는 이 집. 과연 그 맛은 어떤가요? 밥 안 먹길 잘했네. 그 말을 들었어. 너무 맛있네. 대물림에서 뭐 더 맛있는 거요. 쫄깃쫄깃하고 아주 담백하다고 맛이. 큰 족발보다는 정말로 이게 들고 먹는 그런 재미. 그다음에 쫄깃쫄깃하고 아주 그냥 아기자기하게 아주 맛있어요. 아주. 드셔보실래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곁들여 나오는 또 한 가지. 묵은 김치로 맛을 우려낸 얼큰한 콩나물국도 30년째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우젓에 간 마늘, 고춧가루, 파와 통깨를 넣은 뒤 마지막으로 섞어주는 이것 또한 맛의 비법이라는데
새우젓이 너무 짜니까 좀 이제 싱거워지라고 삼삼해지라고 식초를 좀 넣고 있어요. 식초를 넣어 개운한 맛을 넣은 새우젓과 미니족은 그야말로 찰떡궁합. 이건 이제 조금 느끼하니까 콜라겐이 있어도 같이 콩나물국하고 묵은지하고 이렇게 끓인 거로 하고 소주 한 잔하고 딱 먹으면 이제 속도 풀리고 깔끔하고 좋죠. 대물림한 손맛으로 한결같은 맛을 내는 미니 족발. 또 하나의 진미다. 족발하면 누구나 얼른 머리에 떠올리는 곳, 서울 장충동의 족발 거리. 많은 사람들의 발길 속에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곳. 과연 어떤 진미길래 사람들의 발걸음을 잡아두는 걸까?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젤리 같아요. 신세계에 온 것 같아요. 이 주변에 먹어봐도 이런 맛이 안 나요. 손님들의 칭찬 일색. 그 맛의 비법은 뭘까?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새벽. 또다시 저녁 장사를 위해 분주하게 준비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었다. 또 파도 넣고 생강, 파, 양파, 또 고추도 좀 맛있으라고 끓여서 주는 거지 딴 거 없어. 생강은 돼지 냄새 나지 말라고 넣는 거고. 족발과 함께 50년.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이경순 할머니. 그런데 정말 이 집 맛의 비밀은 그게 전부인가요? 이 국물이 버물이에요, 버물. 우리 집에 50년 된 역사를 가진 국물이 돼서 흉내 못 내는 국물이라고요. 족발을 만드는 집에는 예외 없이 있는 간장 육수. 특유의 향은 장국에서 나오는데 흔히들 족발에 맛 신이 있다면 육수 안에 자리를 틀고 있을 거라고 할 만큼 장국이 족발의 맛을 좌우한다고 한다. 사람들의 발길을 잡아둔 맛의 비결. 그것은 바로 50년 세월을 간직한 간장 육수가 주는 한결같은 맛이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경순 할머니가 선수 장국의 맛을 내는 것도 비법이다. 매간장 족발은 싱거물 미숫도 와요. 간이 첫째 맞아야 돼. 50년 지켜온 장국에 족발을 넣어 2시간 동안 센 불에서 졸여내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할머니의 고집이다. 골고루 익으라고요. 골고루 익어야지 물이 안 잠긴 데는 설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게 위로 올라가고 위에 게 밑으로 가게 저어줘야 돼요. 세월이 빚어낸 간장 육수와 이경순 할머니의 한결같은 정성이 더해져 날로 깊은 맛을 내고 있는 족발. 옛날 맛을 기억하고 찾는 손님을 위한 정이 담긴 맛이다. 그 맛 하나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그 맛 하나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족발. 이것이야말로 족발의 참맛이 아닐까. 깊은 맛이 있고요. 따뜻하고 그리고 다른 데보다 좀 더 쫄깃쫄깃하고 이거 진짜 담백하고 맛있어요. ガムみたいでいつ飲み込んだらいいかわからないけど美味しいです。 씹을수록 장의 향이 남아서 뒷맛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만드는 사람들의 손길과 정성이 더해진 정직하고 건강한 참맛 족발. 그 맛을 즐기는 기쁨은 계속될 것이다. 대한민국 99%가 모르는 족발 1%의 비밀. 시간을 거슬러 피부의 탄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한민국 영화계를 빛낸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인 대종상 시상식. 야속한 세월 앞에서도 당당하게 빛나는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을 알고 있는 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수많은 여배우들을 제치고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요즘 피부가 탱탱해지고 있다는 그녀.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선우입니다. 최근 피부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는 그녀.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제가 요즘에 즐겨 먹는 게 있는데 고기 아닌가 싶어요.
어둡고 칙칙했던 그녀의 피부에 다시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것은 다름 아닌 족발.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족발을 챙겨 먹고 있다는 그녀. 이걸 먹고 나면 다음날 조금 기름이 잘잘잘잘 흐른다 그러죠. 그런 윤기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같이 힘든 날 또 찬바람 많이 불어서 쌀쌀해지고 건조해진 날 이런 걸 더 필요로 하고 먹게 되는 거예요. 탄력 있는 좋은 피부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을 족발에서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김성희 씨. 족발을 어떤 사람한테 이거 보여주면 좀 민망한데.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피부 유지를 위해서 먹어야 할 족발을 위해 족발집 연락처를 챙기는 족발 열혈 마니아 김성희 씨.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시작된 것일까? 족발집 가면 사장님들 피부가 좋으시더라고요. 저희 사장님도 피부 좋잖아요. 60을 넘긴 나이에도 탱탱함을 잃지 않는 사장님의 피부. 족발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확실히 좋아져요. 족발집 오는 그 사장님들은 피부가 다 좋을 거예요. 족발집 사람들은 피부가 좋다? 족발이 정말 피부 유지에 좋다고 하면 족발을 자주 접하는 족발집 사장님들의 피부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과연 사실일까? 그래서 찾아간 족발집 밀집 골목. 족발을 많이 먹으면은 피부가 안 늙어요. 제 얼굴 봐요. 얼마나 탱탱해요. 나이가 50인데. 족발집에서 일한 지 13년이 됐다는 분을 비롯해 아직은 신출내기 대우를 받는다는 5년 차. 그리고 30년 동안 변함없이 족발과 함께 했다는 분들까지 그냥 딱 봐도 피부가 좋아 보이기는 한데 피부는 원래 안 좋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 30년 하다가 떨어진 거 주워 먹고 간 보느라고 주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아주 좋지는 않고 노인네가 족발을 많이 잡쌌나 그래요. 손님들이 탱탱한 피부 비결이 정말 족발에 있는 것일까? 확인을 위해 족발 골목을 가장 오랫동안 지켜오고 계신 두 분의 피부 나이를 측정해본 결과 두 분 모두 실제 나이보다 무려 10년이 젊게 나왔다. 뿐만 아니라 족발 골목 사람들의 피부 나이 평균은 실제 나이에 비해 5년은 젊은 상태. 나이에 비해서 그 탄력도 좋고 주름도 적고 아무래도 그 족발 같은 걸 드시니까 거의 콜라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탄력이 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네요. 이미 선조들은 족발의 콜라겐 성분이 피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얼굴에 직접 바르기도 했다는데 동의보감에 따르면 족발을 삶은 물을 끈끈해지도록 달여서 얼굴에 바르고 잔 뒤 다음날 새벽에 맑은 물로 씻어내면 피부에 광택이 돈다고 했다. 족발이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콜라겐 형태의 단백질 성분이 이 족발의 26.4%로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족발은 껍질 부분과 살코기를 함께 먹기 때문에 껍질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이 살코기가 보충해 주어서 더 도움이 됩니다. 족발에는 콜라겐 성분뿐만 아니라 각종 단백질과 비타민 같은 영양소 또한 풍부해 우리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피부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피부 나이는 늦출 수가 있다. 족발 드시고 탱탱한 피부 유지하세요. 대한민국 99%가 모르는 족발 1%의 비밀. 피곤하십니까? 지치셨나요? 이런 분들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주목하세요. 피로를 날려버릴 수 있는 색다른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 불철주야 쉼없이 뛰어다니는 경찰관들. 밤새는 건 여전히 힘듭니다. 10분간의 교대 시간. 자, 야식 먹고 힘내시다. 빨리빨리 올라오세요. 유독 피곤한 날이면 짬이 나는 시간에 맞춰서 미리 예약까지 해두고 함께 족발을 챙겨 먹는다는 경찰관들. 그런데 많고 많은 음식 중에 왜 족발일까? 다른 야식보다도 족발이 피로 회복에도 훨씬 빠른 것 같아요.
힘이 난다는 것보다도 해소가 된다고 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피로가 풀렸던 것이 피로가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족발이 피로를 풀어준다. 사실 확인을 위해 족발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족발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는 체내에 쌓인 피로 물질을 분해 배설시켜주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도 활성화시켜 만성 피로와 어깨 결림 같은 근육 무력감을 해소시켜 줍니다. 피로 해소 물질인 비타민 B가 족발에도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족발의 피로 해소 효능은 어느 정도다? 그 원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오늘 단단히 각오하고 모였다. 극기 훈련하러 왔습니다. 너무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안 힘드시겠어요? 힘들 것 같아요. 피로를 날려버리는 족발의 힘, 이제는 밝힐 때도 됐다. 우선 실험자들의 몸 안에 피로를 유발하는 물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채취를 한 후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 족발과 백반을 제공했다.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조건 속에서 과연 족발은 백반보다 뛰어난 피로 해소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족발이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고기는 이제 보통 보면 술안주로만 먹었지 이렇게 식사로 한 적이 없으니까 밥이 나을 것 같습니다. 몇 대 영양식 중에 하나가 족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당연히 족발일 것 같고. 그래도 고기를 한 번씩 먹어줘야지 활력 증강이 안 되겠습니까? 이제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 식사 후 마음은 건강해지고 몸은 한없이 고단해지는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는데 손 떼시고. 실험 참가자들 평균 나이 50대 중반. 이들의 체력이 바닥을 보일 때까지, 더불어 족발과 백반이 소화될 때까지 그렇게 4시간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은 계속됐는데 많이 힘드세요? 아까 뭐 드셨죠, 근데? 밥 먹었죠. 밥 드셨어요? 네, 많이 힘들어요. 네. 사실 아까 족발 먹고 싶었는데. 족발 드셨죠? 아직 기운 괜찮으세요? 네, 힘이 펄펄해요. 아무래도 이제 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조금 힘이 나네요. 일단 겉보기엔 족발을 먹은 사람들이 조금 덜 지쳐있는 듯 보이는데 과연 결과는 어떨까? 백반군의 경우 피로물질을 분해시켜주는 항산화력 증가율, 그리고 피로물질인 활성산소 감소율이 일부의 사람에게서 확인되고, 족발의 경우에는 모두에게서 항산화력은 증가하고 피로물질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항산화력은 비타민을 섭취하거나 또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 셀레늄 같은 것을 섭취할 때 늘어나게 되겠는데요. 이번 검사에서는 족발을 먹고 나서 항산화력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족발에는 바다의 산삼인 전복, 그리고 기운이 벌떡 나게 한다는 낙지보다도 비타민 B 성분이 삶았을 경우에 무려 30배가량이나 많이 들어 있었다. 족발의 놀라운 피로 해소 효능 드디어 확인 완료. 돼지의 육중한 몸을 탄탄하게 지탱하는 힘의 원천, 뚝심으로 다져진 맛, 족발 속에 알찬 건강이 담겨져 있습니다. (5천만) 한국인의 건강식 족발. 그렇다면 족발은 한국인만 즐기는 음식일까? 저희 나라만 먹는 거 아닌가요? 중국이나 일본? 중국에 좀 특이한 음식들 많잖아요. 서양은 안 먹을 것 같아요. 동양 사람들만 먹지 않아요? 족발은 이미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식재료였다는 사실. 중국의 오향장족과 상하이에서 즐겨 먹는 홍소족발, 태국의 족발덮밥, 베트남의 족발국수 뿐만 아니라 체코의 꼴레노와 독일의 학세, 미식가의 나라 프랑스의 삐에와 뼈를 제거하고 음식을 채운 이탈리아의 잠포니까지 세계의 족발 요리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나라 중국의 족발 요리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인데 중국 본토의 오향장족 본연의 맛을 내는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오향장족을 요리해줄 지시안. 과연 오향장족은 한국의 족발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저희 집에는 이 활가 이게 산초고요. 이게 정향입니다. 이게 넣으면 나쁜 냄새가 없어지고요. 똑똑한 향이 납니다. 중국 요리할 때 빠져선 안 될 팔각을 포함한 5향의 재료와 대파, 양파를 넣어 약한 불에서 서너 시간 정도 삶아내면 5향의 향이 물씬 배인 족발이 완성된다. 잘 삶아낸 족발에서 뼈를 분리해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접시에 담은 뒤 바로 이것을 넣어야 비로소 5향 장족의 맛이 완성된다고 한다. 이건 뭐예요? 이게 삶는 육수, 돼지 껍데기를 이렇게 긴 시간 삶아가지고 독특하면서도 향기로운 오향장은 오향장족의 맛을 살리는 비법이라고 한다. 여기에 톡 쏘는 마늘 소스와 고수를 올리면 촉촉한 육질의 족발과 향기로움이 더해진 중국의 오향장족이 완성된다. 돼지고기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소비하고 있는 중국에서 오향장족은 장수를 비는 음식이다. 장수를 비는 국수와 함께 생일상에 빠짐없이 차리는 축하 음식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맛있다. 갑자기 맵자고 해서. 이건 푹 삶아내가지고 해서 족발 냄새 거의 다 뺀 거죠. 그래서 먹어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제 여기 소스 들어간 거 전부 다 합쳐서 그런 아주 먹으면 땡기 이 쑥쑥 땡기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동유럽의 체코에서도 족발 요리가 있다는데 체코식 족발 꼴레노가 바로 그것이다. 체코의 맛을 재현해줄 스티브 육조리장. 꼴레노는 7가지 다양한 허브와 다진 양파를 넣은 물에 족발을 담근 뒤에 체코 맥주를 부어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Improve the flavor. It adds a little bit of sweetness. It softens the meat a little bit. Also, it helps remove a little bit of the pork smell. 그리고 꼴레노의 풍미를 더해줄 당근과 샐러리 등 채소를 썰어 이틀간 숙성시킨 돼지족과 함께 넣은 뒤 중간 불에서 2시간 정도 삶아낸다. 그러나 꼴레노는 여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삶아낸 족발에 소금 후추간을 더하고 가스오븐에서 한 번 더 구워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Basically until the skin is crispy, but about 200-degree oven, it'll take maybe 50 minutes to 1 hour. 겉껍질을 바삭하게 만들고 속살의 살코기는 부드럽고 쫀득하게 만들어 먹는 것이 체코식 족발 요리. 여기에 개운한 맛이 일품인 체코식 양배추 초절임을 곁들여 내는데 다진 향신료와 맥주로 족발의 맛을 낸 꼴레노. 먹는 방법에도 순서가 있다. 바삭한 껍질을 자르는 소리에 귀가 즐거운 것이 먼저. 그 다음에야 비로소 부드러운 속살을 맛보게 된다. 한국에서 맛보는 자국의 족발 요리를 체코인들은 어떤 평가를 할까 궁금하다. Je to moc dobrý, chutná to skoro podobně, jako kdybych si to objednala v Čechách, takže myslím si, že kuchař výborně vaří. 서울에 체코 음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먹으면 기분이 진짜 좋아요. Na zdraví. 또 하나의 족발 요리, 그리고 그 요리를 즐기는 외국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한 음식점.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날 수 있었는데 바로 미녀들의 수다를 통해 한국 음식 애호가임을 알려온 미르야. 예, 저는 족발 엄청 즐겨 먹어요. 저는 원래는 모든 고기 잘 먹긴 먹는데 맨날 똑같은 고기 먹을 수 없으니까 족발도 너무 맛있게 먹죠. 독일인인 그녀가 즐긴다는 족발은 독일 족발 학세가 아닌 바로 한국의 족발.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친한 동생 까말에게 한국의 맛을 알려주기 위해 족발을 선택하게 됐다고 한다. 낯선 음식을 접하는 까말에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미르야. 그녀를 따라서 맛을 보는 까말의 반응은? Wow, that's great. It's very delicious.
그녀가 선택한 또 하나의 족발은 매콤달콤한 양념 족발. 거침없이 맛보는 까말. 그 맛은 어떤가요? Wow, that's great. Yeah, it's great. Wow, really good. Really delicious. Yeah. 그리고 미르야가 제안하는 족발 맛있게 먹는 방법. 여기 고기 좀 하고 양념에다가 찍고 그리고요 김치 좀 올려요. 김치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먹어요. 그녀가 까마를 위해 선택한 마지막 음식 족발 샐러드. 족발 샐러드. 이번에 그 족발 샐러드인데 여기 족발 아래 보시면은 으깬 감자 있어서 잘 먹어야 돼요.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되는데 맛은 너무 신기해요. 너무 고소해요. 이렇게 완전히 약간 좀 달콤한 맛 나서 너무 맛있어요. 신기해요. 한국 음식이 아직은 낯선 까말에게 친숙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준 미르야. 까말은 한국의 족발을 어떻게 평가할까? Before I didn't get used to eat such a food, and it was the first time, and it was really delicious. 한국 족발의 맛을 즐기는 미르야.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족발 웰니스 너무 좋다고 들었긴 들었는데 콜라겐이 있어서 독일에서 그런 얘기 잘 없어요. 독일에서 오히려 지방 많아서 먹지 말라는 얘기 많아요. 그럼 미르야는 족발의 세계화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할까? 외국인 처음에 한국 오면은 좀 모르는 맛들 많잖아요. 뭐 고추장 같은 맛도 좀 접하기 어렵고 그러는데 근데 족발 요리는 그런 특별한 맛 아니면서도 그래도 전통 한국 음식이라서 외국인한테 되게 접하기 쉬운 음식인 것 같아요. 한국의 족발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족발을 사랑하고 즐기는 나라 중에 한 곳이자 미르야의 고향인 독일로 가서 알아보기로 했다. 독일인들이 즐기는 독일식 족발 요리 학세는 맥주를 즐기는 독일인들에게 사랑받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학세는 과연 어떤 요리일까? 소금으로 겉껍질을 문질러 염장을 한 족발을 통째로 오븐에 넣어 껍질에 맥주를 발라가며 2시간을 굽는 요리다. 겉은 기름이 빠져 바삭하고 속살은 기름이 그대로 배어나는 부드러운 음식 학세의 맛은 어떨까? Das ist lecker von der Haut, wenn man das betrachtet hier. Das ist sehr knusprig. Man hört das schon, wie es knusprig ist. 독일 족발 학세를 넘어 한국의 족발을 독일인들에게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는 한 음식점. 이곳은 저명한 독일 잡지가 선정한 3년 연속 최우수 한국 식당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선보이는 한국의 족발은 어떨까? 먹기 좋게 썰어낸 족발, 상추에 쌈장 그리고 새우젓까지 한국에서 보는 족발 한 상 차림 그대로다. 전통 한국식으로 음식을 내놓되 낯설어하는 독일인들에게 한국의 식문화를 직접 선보이며 부담 없이 한국 음식을 접하게 한 것이 이 집의 인기 비결이라고 하는데 오늘 처음 맛본 한국의 족발 그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Das hat mir sehr, sehr gut geschmeckt. Ich war wirklich auch sehr überrascht von Vielzahl von Vorspeisen. Und was mich noch sehr, sehr gut überrascht hat, das Gemüse. Es ist viel Zeit für Gemüse und das ist vor allem roh. Das finde ich ganz gern. Und das esse ich ganz gern, weil ich das ganz gesund finde, ja. 돼지의 족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호식품이다. 하지만 현지인 입맛과 타협하지 않고 전통을 고수한 낯선 한국의 족발을 그대로 즐기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진 않을까? Ja, das war super lecker. Wir in Deutschland ja so gar nicht kennen. Das Schweinefleisch war sehr schön. 낯선 음식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주고 그 맛에 대해 편견 없는 평가와 지속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식문화를 알리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세계인의 입맛과 한국의 맛, 그 간격을 줄이는 지름길일 것이다. 음식을 먹으면서 충분히 즐기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를 다 해드려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곳에서 만난 독일인들이 내린 한국 족발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족발이 대다수 독일인들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거리로 나가서 알아보기로 했다. 프랑크푸르트의 한 맥주 광장에서 시작된 한국의 전통 족발 시식회. 채소와 함께 먹기 좋게 썰어낸 족발은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했는데 그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시식회를 흥미롭게 지켜보는 독일인들에게 한국의 족발을 대접하고 먹는 방법부터 알려주었다. 난생 처음 봤을 한국의 족발. 그들은 그 맛을 어떻게 느꼈을까? Das schmeckt sehr gut. Frisch und doch ein bisschen Fleisch dabei. Doch, ist echt gut. Ich esse mal auch Haxe nicht. Also aber mit der Soße ist lecker. Das schmeckt anders mit dieser Soße halt. Ein anderes Gewürz ist das als wie bei uns. Also Gegenangriff. 처음 족발을 접하는 외국인들은 오히려 맛있어하고 또 흥미로워하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족발을 한국의 음식으로 소개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족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가장 한국적인 맛으로 세계인들에게 다가선다면 족발의 세계화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향한 고소한 족발의 유혹. 가장 한국적인 맛으로 세계인의 족발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나의 최고의 음식은 운동 끝나고 와가지고 먹는 족발이 나에게는 최고의 음식. 자꾸 최고 안에 사람이 못 들어오고 밖에 더 많이 있는 그런 회사이지. 그런 때까지 왔지 않았을까. 프로레슬링 복지 선수 말대회가 많은 관중들의 땀을 손에 쥐게 하는 가운데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한국 프로레슬링 복지 조체로 땀을 손에 쥐게 하는 가운데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링 위에 올라가면 그 관중들이 박수 쳐주고 막 후원해주고 다시 한번 점을 봤으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아주 쫄깃쫄깃하고 아주 노랑노랑하게 아주 보면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 쫄깃쫄깃한 족발 그 먹을 때 그 맛이야말로 이거 뭐 희망스럽죠. 거기다 뭐 새우젓 얹고 깍두기 좀 잘라서 좀 짠짠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이게 또 다음에 또 시합 때는 또 이게 쫄깃쫄깃한 이거 고기 또 먹으러 와야지. 그럼 이런 생각이